남김 감정평가사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세 파트로 나눠서 짧은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법인에 대한 소개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좀 궁금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설명 다 끝난 다음에 한 몇 분만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감정평가 법인은 대형법인과 소형법인이 있는데요. 대형법인은 13개 대형법인이 있어가지고 그쪽은 주로 LH 쪽을 많이 하고요. 저희 소형법인은 좀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감정평가를 좀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소형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법인은 서울 본사, 경기지사, 경인지사를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감정평가사는 9명이고요. 전문 평가를 갖다가 재개발구역의 현금 청산자 평가를 갖다 지금까지 전문 분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재개발 현금 청산 평가를 한 실적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구역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2013년도부터 답신리 14구역, 영리 3구역, 수색구, 수색류, 인천 10정이고요. 안양 덕현, 장이유, 인눈상, 수원 111-, 봉은호, 양평 12구역, 남현주 도곡역 등 해가지고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전체적으로 현금 청산자 투표 보상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개발이, 이건 전부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재개발은 아니에요. 재개발에서 약간 변형돼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이름이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고도 약간 유사한 점도 있으면서 또 완전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첫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 6군데랑 경기 1군데에서 7군데가 지금 첫 스타트를 지금 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했던 구역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이제 법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미래가 앞으로가 이제 딱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추측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이 얼마냐.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다 나중에 다 알려줘요, 여러분한테.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분양을 아파트는 다 알려줘요. 얼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남으면 돌려받는 거고, 모자르면 분담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평가해 주는데, 문제는 평가는 목적이 있어요. 평가 목적이 여러 평가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내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담보를 받아야 되겠다면 이게 담보평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동산에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정부에다가 내 재산을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 시세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세평가라고 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을 매기는 게 내 권리 가격을 지금 내는 건데요. 권리 가격 내는 게 지금 이 3080 재개발하고 틀려요. 3080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보상평가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평가, 우리가 지금 받는 평가는 보상평가예요. 보상평가에서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전제 조건은 프리미엄은 빼라는 얘기예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 구역 되기 전에는 연립주택 2, 3억 원에 거래되다가 재개발 구역으로 딱 묶이면 피가 붙어서 막 4, 5억에 거래되잖아요. 5억에도 거래되고 시세평가하면 5억으로 되는데 담보평가에도 5억으로 해줘요. 근데 보상평가는 5억으로 안 해줘요. 피를 빼는 평가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공공주택 사업은 2021년 6월 며칠 이후로 거래를 하면은 아파트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요. 피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 가격을 갖다가 보상평가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평가에 대한 걸 좀 간략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 부동산 가격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날마다 변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의 기준일을 정해줘요. 매달 며칠 날짜로 평가를 하라고. 여러분들은 어느 날짜로 평가를 하냐면요.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 예정일이라고 있어요. 지금 아직 발표 안 됐어요. 이게 언제 지금 예정을 하냐면요. 지금 LH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연말쯤 12월쯤으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1월 30일 날 복합계획 승인 고시 예정일이 떨어졌다.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날짜가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동산들이 지금 주위에 계속 오른다.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면 정체된 대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평가해야 되냐. 그 복합사업계획 승인 예정일 당시에 실질 거래 가격을 반영해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구역에는 아무도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주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사업 시행자가 LH잖아요. 그 LH는 가격은 잘 주는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내 나중에 지금 가격은 아니 앞으로 내년 감정평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내년 정도에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근래에 한번 이 어미사거리 근처에서 거래된 가격을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 그게 하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서는 이제 물론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게 저기 공시지가 가격에다가 뭐 배율을 곱해가지고 시세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뭐라 했어요? 보상평가라고 했잖아요. 보상평가는 이런 그 재개발의 종전자산 평가나 뭐 은행의 담보 평가랑 틀리게 돈 되는 건 다 해줘요. 돈 되는 건 다 해준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건축물 대장이 지금 10평으로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불법으로 늘려놨어요. 뭐 옆에 다른 애만 해보면 12평, 13평 되잖아요. 어떤 데는 20평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2배 되는 데도 있고 옥상에다가 막 그냥 이만큼 쳐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지금 건축물 대장이 10평인데 내가 실제로 하면 20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20평을 어떻게 아냐? 측량을 다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집들이 아직도 시작 안 했는데 좀 있으면 다 해요. 측량 같은 걸 건물 다 측량해요. 그게 지장물 조사라는 거거든요. 그걸 측량을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만큼 다 보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쪽 거는 모르지만 건물 바깥에 것도 다 조사해서 해줘요. 하다못해 뭐까지 그냥 바닥에 포장된 것도 보상해주고요. 대문도 보상해주고 담벼락도 보상해주고 다 이렇게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집집마다 다 지장물 조사를 할 거예요. 그때 잘 협조해야지 자기가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가나 단독주택은 토지 얼마, 건물 얼마 해가지고 가격이 나가고요. 이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토지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지 건물 일괄 한꺼번에 거래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단독주택도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되고 다세대나 연립은 그냥 토지 건물 합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평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은 이 3080하고 약간 틀린 게 뭐냐면 내가 조합원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그 평가를 해가지고 높게 평가 받으면 나중에 이제 정산해가지고 분담금이 좀 변동이 되거든요. 이 3080은 좀 그게 또 좀 약간 애매모호해요. 아직도 한 번도 끝난 데가 없어가지고 분담금 문제가 지금 없다고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정해주면 그걸 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를 32평짜리를 얼마에 주겠다. 그리고 내 가격이 얼마다. 그럼 그걸로 딱 끝이에요.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 돈만 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 돈만 내고 들어가는 게 지금 LH 주장인데요. 그 대신 손해 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이익 나면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겠다고 지금 하는 게 LH 주장이거든요. 근데 아직 한 건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평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주위에 거래되는 시세로, 건물 가격은 굉장히 잘해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물 가격은 좋아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물은 어느 정도까지 잘해주냐면 우리가 살면서 집을 갖다가 계속 수리하고 살잖아요. 그럼 수리된 가격을 다 집에 반영을 해줘요. 근데 뭐 수리비라고 반영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반영해주냐면 이제 내용 연수가 50년인데 내가 한 30년 지났어요. 그러면 20년 남았잖아요. 근데 20년 남았는데 사람이 30년 살면서 계속 집수리를 하고 사니까 20년 남았다고 치지 않고 3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이렇게 쳐주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중개업체 매매할 때는 30년 지난 건물은 건물값은 없거든요. 그냥 토지 가격으로 저걸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데 보상평가에는 건물 가격이 상당히 후하게 나가요. 보통 억 단위로 나가고 7, 8천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상당히 잘 쳐주는 편이고요. 다만 토지 가격에서 이제 변동이 좀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상평가이기 때문에 혹시 장사하시는 분 있으세요? 장사하시는 분 없어요? 지금 세입자들한테 장사하시는 분한테 다 영업손실 보상도 다 나가요. 그리고 영업손실 보상평가, 영업손실 보상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주정 작품, 이사비 이런 것도 다 보상평가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건 두 가지예요. 가격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가격이 몇 개 나왔어요. 5억이 딱 나왔어요. 5억이 딱 나왔으면 이제 이걸 현찰로 돈으로 받을 건가, 아파트로 받을 건가 두 개 중에 하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파트로 받을 거다 하면은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주정 작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돈으로 받겠다 그러면 이주정 작품이니 주거이전 이게 보상평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데 이건 시간이 좀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장사하시는 분은 다 영업손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임대 주신 분들이 있으면 영업손실 받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영업손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측량 같은 거 다 하잖아요. 물건 조사 측량 같은 거 다 하면은 문을 열어가지고 협조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보상하시는 분들은 그 서류를 또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라든가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은 뭐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다 서류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다 잘 제출하셔야지만이 영업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행위에 대한 일은 모르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는 앞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올해는 감정평가할 수 있는 없는 사안이에요. 구조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상평가하기 때문에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라는 것도 다 있어요. 주거이전비도. 근데 이게 주거이전비도 원래 다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은 또 해당이 안 돼요. 비조합원들만 해당되는데 여러분은 또 조합원 입장도 아니라고요. 그냥 현물 보상자거든요. 현금 보상, 현물 보상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이게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이랑 이사비랑 이런 게 다 해당이 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요,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하기 전에 이렇게 보상계획 연락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3080은 이게 지금 보상계획 연락 공고를 하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될지 아직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간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감정평가하기 전에는 측량을 한다고 했잖아요. 측량을 해가지고 그 조서를 다 여러분한테 줘요. 조서를 줘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건물이 10평인데 2평 들어가서 12평이다. 그 다음에 옥에 마당에다가 조그만 간이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럼 간이 화장실 이렇게 3평, 2평 이렇게 간이 화장실에 있다는 그런 조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맞나 안 맞나 확인시켜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거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지에서 물건 조서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보고, 이게 뭐가 빠졌다, 안 빠졌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시작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야. 측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건물을 측량해서 늘어난 부분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감정사들한테 감정평가한테 측량 도면을 줘요. 줘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끔 도와줘요. 그리고 이거는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들은 이거는 뭐 안 계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리사고 현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평가해준다 했잖아요. 실제 거래된 걸 요 근래 한번 내가 몇 개 집어가지고 와봤어요. 얼마에 거래됐는지 한번 봐봐요. 이게 원리는 94-1이거든요. 이게 지금 1억 6,800이 거래됐네. 이게 지금 현재 근래 거래된 자료예요. 실제 거래된 거예요. 아니, 빌라 좀 있다가요. 어미는 94-1이요. 지금 저 밑인데 1억 16억 8천에 거래됐네요. 그리고 이게 몇 번입니까? 94-1이요. 94-1번. 네. 그게 지금 259회배니까 259회배 3,300원 65. 이게 지금 2021년 8월달에 16억 4천에 거래됐네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95-3인데요. 그 2022년 12월 달에 10억 정도에 거래됐네요. 165원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94-12인데 20억에 거래됐는데요. 선생님, 네. 저 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상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있어요. 다음 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것들 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거래됐다는 걸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요. 요게 177-51인데요. 그 2021년 6월달에 8억인가 9억이 거래됐네요. 몇 평입니까? 이게 201회배니까는 200여.
60평이요? 60평, 예, 그 정도. 그러니까, 거래가가 얼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다 이제 나중에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당 얼마가 되냐면, 평당 얘기 드릴게요. 여기 큰 도로 있죠? 이렇게 큰 도로. 여기 웜이 4거리잖아, 여기. 여기 웜이 4거리인데, 이 라인이나 이 라인 쪽은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송 라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차가 안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차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길 넓은 거하고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당 2천만 원 정도는 거래되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작게 거래되는 게 평당 1,000만 원은 지금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평가하면 하한선이 하한선. 그거보다 더 받는다 이 얘기예요. 대체 이해되셨죠? 이게 토지에 대한 얘기예요. 토지. 빌라는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아주 헷갈려요. 이게 지금 엄청 헷갈리는데 이제 빌라 그냥 몇 개만 찍어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원미동 162에 157 한성팰리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5층인데 2억 4천, 2억 한 5천에 정도 거래됐더라고요. 그리고 더 청년이라고 있더라고요. 더 청년이요. 177-62호인가 그거는 2층인데요. 3억 3천 정도에 거래됐고요. 네, 더 청년. 몇년 된 거죠? 증거는 지금 모르고요. 하여튼 거래된 증거까지 파악 안 해놨어요. 다음에 이제 할 때 이걸 좀 더 지금 이제 이걸 자세히 안 하냐면요. 이 가격이 아니에요. 앞으로 1년 후의 가격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여기까지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거래됐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한선이라는 얘기예요. 한선.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궁금하면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다음에 오늘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평가가 1년이나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대충 요 정도가 하한선이라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칠성 빌라요? 칠성 다세대형 이런 거 있더라고요. 160에 125 이런 것들이 1층, 2층 같은데 보면 한 1억 한 3천, 4천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후밀 아트 멘션이요? 이런 거는 1억 5천 6백 정도에 거래되고 성경 멘션 같은 것들은 1억 한 8천, 1억 9천에 거래되고 있고 드럼 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2억 5천 4백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안 하냐면 감정평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네? 내년 가격을 하는데 이 가격이 한선이라고 이거만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문제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충 사람들이 보면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집에서 최고 높은 가격을 기억한다고요. 좀 가격이 왔다 갔다 최고 높은 가격 기억하고 낮은 가격이 기억 안 하는데 감정평가할 당시에 최고 높은 가격만 안 됐을 때는 되게 불만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아파트를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현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격을 아껴주면 그 사람들이 수긍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같이 평가한 가격인데 똑같이 가격 평가해가지고 한 사람은 돈을 받고 한 사람은 아파트를 받고 이런 개념인데 낮게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려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만큼 이제 못 줄이는데 하여튼 지금 이 내가 대충 얘기해준 게 하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궁금해할까 해서 제가 좀 조금 가져왔어요. 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원미 사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건 LH가 지금 발표한 거예요. LH가 발표했는데 세대수가 지금 1,678호라 그러고 평균 내서 1인당 2억 4천만 원 더 내면 아파트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2억 4천만 원. 사람마다 좀 틀리죠. 그리고 LH가 일반 분양 우선, 여러분들은 우선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은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678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900명이 신청했다면 900 빼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가격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낮은 거예요.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가서 현 시세 여기 뭐 7억, 8억, 10억 나간다고 일반 분양 못해요. 거기 딱 그 일반 분양가가 허구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격은 많이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LH가 지금 이것도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예측한 거예요. 25평은 4억 4,700에 분양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리고 32평짜리는 5억 6,600에 분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 좀 시세 조사했는데 앞으로 뭐 5년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2평짜리가 암만 못 가도 거의 10억에 육박에 갈 것 같아요. 암만 못 가도. 그러니까 지금 5억 6천에 분양받으면 얼마예요? 4억 4천 정도가 이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천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80이라는 그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주택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네. 우리가 뭐 감정을 받아봐야 뭐 2억, 3억 이 정도는 그거는 그 기본으로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평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LH하고 협작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2억, 3억을 받아가지고 2억이나 돈을 나머지를 우리가 그 대출을 다 해준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대출해줘요. 네, 그거는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입주를 해서 네. 이익 환수제라고 해가지고 그 이익 남은 거를 네. LH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대출을 다 해줄 때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가 예를 들어 6억에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 그죠? 네. 그러면 8억이 가까운 돈이 가면은 여기 우리가 만약에 2억이 남았는데 LH가 1억을 가져가고 금방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안 한다고 분명히 장담했어요. 사장님, 네. 사장님이 이 사업원에 있어서 네. 우리 주민한테 어떤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면 여러분들의 가격을 최대로 높게 올려드려가지고 네. 저기 그 분담금이 줄어들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아, 그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네. 민주주의라면 네. 선생님이 여기서 독적 단도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가 하려고 그러는지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발표가 또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설명을 지금 감정평가사는 오늘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 주민대표회에서 여러 군데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첨해서 뽑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꼭 한 개 법인이 뽑히면 한 개 법인만 평가하는 거예요. 두 개 법인이 평가 못 해요. 두개 법인은 안 볼 돼요. 수가 없어요. 네, 네. 주민 추천 평가 법인은 딱 한 개 법인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법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점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해서 선점을 할 수가 있나요? 선점은 아니고요. 네. 나중에 전체 주민 협의체에서 네, 네. 저기 막 투표로서 가만히 투표로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해야죠. 네? 그거 예. 총회 의견을 거쳐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총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가를 높이면 네. 저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일반 분양가를. 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가능성도 네.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여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래도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일반 분양가 정해냐면 주위 있잖아요. 주위의 시세의 110% 안에서 정하게 돼 있었겠어요. 근데 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양가를 정하냐면요. 토지 가격 따로하고 건축비 따로 해가지고 원가 계산해가지고 분양가 정하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은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싸요. 그러니까 그 로또. 여기서 당첨되는 로또예요. 다 당첨되는 로또예요. 근데 일반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고는 일반 분양가로 하면은 LH가 많이 남는 거죠. 그리고 일반 재개발은 그 감평을 후하게 받으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네. 그 분담금이 뭐 이렇게 근데 저희는 감평 후하게 받아도 그런 불리한 점이 없다는 얘기. 근데 일반 재개발에서는 그 간평으로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현물보상, 현금보상, 보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현물보상은 빠지고 현금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보상하고 현물보상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한테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LH 쪽 평가사가 하나 있잖아요. LH 평가사가 LH들이 다 추정해서 지금 대충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를 못 보장이고 꽉 종료 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돌파해가지고 좀 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서 가격이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추가 분담금 3080에서 추가 분담금을 안 하겠다고 LH가 맹세했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한테 말이야 신문지상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그럼 그만 받고 될게요. 네. 그 LH에서 네. 이제 사업 발표했었을 때 저희가 66만 4,340제곱미터에서 종전자산 평가액이 2,491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전체 대지 면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는 평당 네. 계산했던 LH의 범위가 1,20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1,200만 원.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범위를 보니까 시세 가격 대비로 하니까 1,500이 중간치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실제로 감평하셨을 때 물론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재개발 같은 사업들에서 LH 판정 기준하고 지금 감평하신 분하고 판정 기준하고 평균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실적을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기 신도시 있잖아요. 상기 신도시 지금 다 부상하고 있거든요. 뭐 파남, 부산지구, 창릉 그런데도 맨 처음에 LH가 이렇게 이제 주민 설명회 할 때 가격 내놓은 거 있어요. 네. 그거보다 1.5배, 거의 2배 이렇게 부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LH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것도 다 추정 가격으로 지금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 지금 말씀하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예, LH 그 답변서를 보니까 LH가 이제 굉장히 거기에서는 딱딱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이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에 지금 나타난 우선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딱 그 견고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절대 유연성 없게 하겠다라는 답변들을 좀 봤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가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건축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면적, 전체 아파트 개수가 안 나와 있고 자기네 추측으로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평사가 하지 않고 자기네가 추측으로 좀 때려 맞췄기 때문에 다 이거 추측으로 때려 맞춘 거거든요. 이거요. 추측으로 때려 맞췄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건축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딱 정해지면은 이 금액이 다 변동되는데요. LH는 최대한 변동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 규모가 굉장히 적고 저희 같은 저희 원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리만큼 평가 금액이 낮게 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저도 우리 동네에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평가사로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LH 직원들이 자기네가 때려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감정평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민 대표회 구성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이제 나중에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따져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요. 국가가 여기서 이문 남겨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에 여기서 이문 남겨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걸 일일이 다 캐치하고 다 따지고 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다 여러분들 심리사항이에요. 마지막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감평을 LH도 그렇고 지작물 조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하는데 이제 감평 담당하시니까 아까 전에 뭐 건물에서 추가로 지은 것들이나 이런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평가 부분에서 각각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 3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요. 지금 미리 준비할 건요. 지금 집을 원래 지금 이제 행위 제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행위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집 수리하면은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좀 깨끗해 감정평가 지정을 조사할 때는 괜찮아요. 감정평가 나올 때는 좀 집이 깨끗한 게 감정평가사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집이 깨끗하면은 집 수리 언제 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수리 10년 전에 했다 그러면 다 똥대고 웃는 거예요. 감가상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한 10년 됐더라도 한 3, 4년 전에 했다고. 그 다음에 얼마 했냐 그러면 보통 여기 건축하시는 분 있으세요? 건축하시는 분? 저기 집수리 할 때 보통 평당 얼마 들어가요? 좀 세게 하면 그거는 한 가지인데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비싸게 하면 뭐 30평대 1억 된 사람도 있고 5천이 된 사람도 있고 LH를 보면 한 5천 정도 그래 그럼 가요. 그러면 32평짜리라고 그러면 집수리 얼마 들어 5천 들어갔다 그러면 되는데 맞아요. 뭐 1억 5천 들어갔다 2억 들어갔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뻥을 한단 말이에요. 뻥하지 마시고 그냥 한 3천만 원 들어갔다 4천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나왔을 때 집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평가 잘 맞게 해주고 그리고 말한 대로 뭐 10년 됐더라도 한 2, 3년 됐다 그러면 그거 다 감정평가할 때 집가격에 반영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물건조사 나올 때 그것도 저기 반대하시는 분들 문도 안 열어준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문 다 열심히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건물주 주시니까 나중에 현물보상 받으면은 세입자 문제 세입자들 다 이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
보증금 내줘도 세입자들도 받을 게 많이 있어요. 주거이전비랑 이사비랑 임대아파트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세입자랑 잘해서 세입자 잘 내보내주셔가지고 사업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일들이에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료 대려면 자료를 좀 잘 주시고요. 자료 하나도 안 주면 영업보다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본지구 지정이 됐잖아요. 본지구 지정이 됐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뭐야 도시계획에 뭐 공원 부지로 묶였다든지 도로구역으로 묶였다든지 이런 묶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해제라는 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이왕 가는 거 잘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새 집으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대표회를 구성해가지고 뭐죠? 여기 건축하시는 분이 건축 문구니 하나도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샤시 하나도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좀 집어넣고 이런 데 협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있잖아요. 공동시설. 여기는 단지가 크잖아요. 공동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뭐 골프장, 수영장,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 집어넣는 이런 데 잘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명품 아파트를 만들면요. 이 주위에서 있잖아요. 제일 높은 가격대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있잖아요.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간평사님이 네. 만약에 저희가 간평사님 선정을 하면 네. 저는 저기 LH하고 이렇게 싸우겠다는 의지 한 번만 들어볼게요. 아니 지금까지 LH랑 싸워왔어요. 저기만 10년 동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다른 업체랑 다르게 난 이게 장점이다. 아니 저는요. 네. 지금까지 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 평가에서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랭킹 3위 안에 드는 평가사예요, 제가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됐습니다. 이제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는 네, 여기 우리 또 집행부에서 할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잠깐만 이제 여기서 좀 끝나겠습니다. 그다음 병진이 고맙습니다.